안녕하세요. 마을은 지금 마을 PD 이은우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요즘에 반대로 공유경제에 대한 필요성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나눔카도 공유경제의 일부분이죠. 내 차가 없어도 언제나 어디서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나눔카, 이용해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지난 2013년 이래 올해로 시행 5년 차를 맞이한 나눔카는 빠르게 성장해왔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함께 쓰면 좋은 나눔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시청자분들의 사용의 편의를 돕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에 네 분의 패널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카 천재홍 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린카 천재웅입니다. 성북구청 마을사회적 경제과 임정선 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북구청 임정선입니다. 나눔카를 아직 사용해보진 않으셨지만 나름대로 궁금증이 많다고 하시네요. 윤명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명훈입니다. 네, 직접 사용해보신 이용객이시죠? 오정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지 않아서 모르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집 앞에도 나눔카가 있습니다. 나눔카가 위치한 성북구 내의 주차장을 저희가 다녀왔는데요. 기름 뉴타운 4단지와 3단지 그리고 기름 환승 주차장입니다. 그럼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토론 시작에 앞서 우선 나눔카가 뭔지를 조금 뜻을 명확히 시작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나눔카가 무엇인가요? 좀 뜻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눔카는 서울시 차량 공유 서비스의 브랜드 네이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즉 카쉐어링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앞전에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비록 내가 소유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그 필요한 시간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나눔카가 올해로 5년이 됐네요. 그 나눔카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 유래와 또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참여한 업체는 어디가 있는지도 함께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차량 공유 사업, 즉 나눔카 사업을 한 지는 5년 정도 되었고요. 일단 서울시에서 시작하기 전에 민간 기업에서 이미 카쉐어링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부터 그런 민간의 카쉐어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게 이제
저희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고 또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와 그 성북구에서 좀 도입을 해서 주민들께 확산을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에 2013년 2월부터 나눔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나눔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홍보와 그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지원의 일환이 서울시 공유기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인증을 해드리는 공유기업이었는데 그 공유기업의 나눔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기업으로는 이제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신 그린카하고 이제 또 하나 소카라는 이제 두 개 기업이 대표적으로 있겠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나눔카의 공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 관할구청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카 시행 배경은 그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차량 공유를 통해서 주차의 문제, 대기 환경의 문제, 자원 전략의 문제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서울시에서는 공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유는 IT 기술과 SNS 발달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와의 협력과 신뢰관계에서 확장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선진국일수록 공유에 대한 개념이 강화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외국에 사례가 있어서 벤치마킹을 한 건가요? 아니면 신토불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가요? 네. 사실 공유 경제의 이제 한 부분인데요. 공유 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2008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작은 미국에서 외국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사실 저희가 나눔카 서비스를 하면서는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했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간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게 굉장히 저희 주민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 적용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 공유 경제라는 것 자체가 좀 혁신적이고 그리고 전 세계가 이제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 저희가 그 국제 공유 도시 연합이라고 해서 2017년도에 이제 출범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과 캐나다 토론토 이렇게 5개 도시가 먼저 시작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한 4개 도시가 더 추가가 돼서 9개 도시가 이제 서로 세계적으로 그런 공유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가 요즘 핫 이슈죠. 근데 그 구청 측에서 파악하는 나눔카의 장점과 단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손쉽게 이제 이용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통상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장점 같은 경우는 차량을 인도받는 과정, 그러니까 이용하는 게 굉장히 쉽다. 나중에 설명이 되시겠지만 스마트폰 앱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편이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자동차 렌트와는 다르게 이게 10분 단위로 과금이 되다 보니까 짧은 시간 차량을 이용할 때는 굉장히 경제적이라는 그런 이용자들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반면에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한 대의 차를 갖고 여러 명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간혹 의식 없이 이제 차량을 좀 이제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약간 이제 불편사항 같은 것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좀 크게 말씀드리자면은 나눔카라는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 자체가 아무래도 승용차가 좀 더 감소되고 억제되는 그런 이제 환경을 조성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많이 문제되는 대기 환경이라든가 그렇죠. 네. 그런 문제점도 없어지고요. 저희 주차 공간 많이 부족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예, 주차 예. 공간에 대한 그런 여건도 굉장히 개선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환경 문제나 주차 문제 솔직히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제가 좀 헷갈리는 게요. 구청하고 서울시가 그 공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서울시는 무엇을 하고 구청은 어떻게 하는지 그 업무 분장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구청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역의 범위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자체 저희 네네네. 구역만 예, 좀 더 네. 집중해서. 맞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구청은 아무래도 그 실제 이용하시는 주민들과 좀 더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사업이라든가 네. 이제 그 앞서 보셨던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 이런 나눔카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현장에서 밀착해서 이제 사업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서울시는 좀 더 큰 범위에서 어떤 구체적인 좀 제도를 마련한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런 뭐 홍보라든가 그런 이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사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죠. 예. 네, 그런 큰 단위의 예산이라든가 이제 그 좀 광역 단위의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서울시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조금 제가 이게 궁금한 점이 남는데요. 그럼 업체에서 이걸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이 궁금해요. 서울시에서 직접 같이 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인지 네. 서울시의 역할이 정확히 어떤 건지 아까 물론 홍보를 하신다고는 하셨지만 이 제도 자체를 운영하는 데서 서울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나눔카라는 자체 차량 공유 사업 자체는 민간 기업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네네. 될 것 같고요. 예,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나 자치구에서는 그런 민간 기업과 실제 이용하시는 주민들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어떤 이제 제도적으로 좀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런 이제 행정에 약간 네네. 관여가 필요한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뭐 법령을 마련한다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공공의 역할을 공공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될 것 아무래도 같습니다. 공유 경제니까 당연히 공적인 기업이 네네. 참여하지 않으면 사적인 기업끼리는 아무래도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네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민간 업체에서 하는 것을 공적인 부분에서 어떤 운영을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네. 의문점이 있었는데 사실 운영하는 것은 그냥 민간에서. 사적인 네네. 업체에서 하고 공적인 기업에서는 그냥 공적인 부분만 예,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네, 근데 현재 이용하는 이용객의 변화가 요즘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시작한 해와 뭐 매년 이용객의 어떤 증가 수치라든지 네. 그리고 어떻게 꾸준히 좀 증가한 편인가요? 네,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자료를 연차별로 이렇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객하고 1년 전에 이용객 정도를 네네. 이제 대비를 해서 가져왔는데요. 네. 현재 이용객은 일일 평균 한 6천여 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네. 예, 서울시 전체의 얘기입니다. 6,000 성북구가 명. 아니고. 예. 그리고 2016년도, 그러니까 2년 전이네요. 예. 2016년도에는 한 4,800여 명 정도 하셔서 2년 만에 한 1.3배 정도 그러네요. 증가하고 꽤 많이 계시니까 늘었네요. 네네. 네, 많이 좀 수치가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나눔카가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용에 편리한 점도 있겠고요. 그 이용할 수 있는 지점이 사실은 예전에 민간에서 하실 때는 이게 영업 장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많은 곳, 그렇죠. 이제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나눔카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서울시나 이제 이런 행정에서 좀 그 홍보 추진을 하면서부터는 이런 그 나눔카가 설치된 지역이 일반 저희 주민들이 거주하는 이제 아까 보셨던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주 지역까지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나눔카가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좀 더 이용객들이 많이 증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정기적으로 이용객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것들 이제 설문으로 받아서 그거를 이제 민간 기업에 피드백을 해서 좀 더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도 계속 하고 네네. 있는 거네요. 네.
저희가 나눔카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카쉐어링에 관심이 생겨서 나눔카 서비스를 처음 이용해 보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첫 이용이다 보니까 차량에 기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용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가이드 설명을 어디서 참고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평상시에는 택시를 더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택시와 나눔카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나눔카를 가끔 이용하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궁금한 게 뭐냐면은 혹시 제가 미처 알지 못하고 차량을 운행했는데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궁금한 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차인데 혹시 차량 관리, 차량 점검을 뭐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영상 속에서 여자분께서 그 앱을 잠깐 사용하시는 모습이 잠깐 보였는데요. 어떤가요? 저 등록하는 법이 많이 복잡한가요? 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눔카 사업자 모두 회원 가입 방법과 결제 방법은 비슷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로드 받고 절차에 따라서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하면 편리하게 차량을 손쉽게 예약 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회원 가입 진행을 위해서는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회원 인증은 휴대폰 인증, 그리고 면허증 인증, 결제카드 인증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모든 인증은 동일한 명의로 진행되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결제는 회원 가입 시 등록한 결제카드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차량 이용 15분 전에 대여 요금과 보험료가 첫 번째로 결제가 되고요. 그리고 차량 대여가 종료된 이후에 주행 요금과 하이패스 요금이 결제됩니다. 주행 요금은 실제 고객이 이용한 거리만큼 차종에 따른 요금이 따로 산정이 됩니다. 아, 네. 안 그래도 제가 요금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4가지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대여료하고 보험료는 처음에 아예 결제가 된다는 말씀이시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료와 하이패스는 그 다음날 결제가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이용 후에 바로 결제. 그러니까 바로 결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완벽하게 되려면 그 다음날이 돼야지 그 금액이 얼마가 정확히 되는지 알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이런 부분이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자동차가 아무래도 좀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그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은 좀 걱정이 많거든요. 그런 어떤 자동차 점검이나 장비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차량 전문 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차량 한 대당 월 2회 순회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차량 결함을 발견하거나 제보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저희가 출동해서 긴급 점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서 저희가 특별 안전 점검으로 실시하고 보다 쾌적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요금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소형차, 중형차 등의 그런 좀 차종별로 좀 요금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여 요금, 보험 요금, 주행 요금, 그리고 하이패스 요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여 요금은 차종에 따라 주중 10분 대여료를 기준으로 경영 차량은 600원, 소형은 770원, 그리고 준중형은 810원, 그리고 중형은 1,100원 정도, 그리고 대형은 1,300원. 그리고 자세한 요금은 이제 이벤트와 프로모션에 따라서 저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 요금은 예약 시 선택한 자기 부담금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달라지면 예약 시간이 길수록 요금이 좀 가산됩니다. 네. 주행 요금은 실제 주행한 킬로미터당 최소 90원부터 220원까지 차종별 요금이 이용 후에 다시 한번 책정이 되고, 전기차는 주행 요금은 현재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라 저희가 무료로 지금 프로모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짜요? 그러면 전기차는 그럼 주행요금이 현재 안 들어간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이제 대여요금과 보험요금만 지불하시면 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거는 저희가 좀 더 한번 고민을 좀 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또 나눔카 소형을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이라고 생각해서 소형을 이용했을 때 그 택시하고 비교해서 그 비용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리고 좀 장단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카쉐어링은 제 처음에 빌렸던 장소로 다시 반납을 하는 왕복 시스템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택시는 이제 특별 장소로 이제 편도로 이용하는 패턴이 많이 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교통수단의 뭐 장단점을 바로 저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 비용이 더 알뜰한지 저렴한지 규정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같은 장소로 왕복 이동한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경영 차량을 기준으로 주중 30분 기준 약 3,000원 정도의 비용이 책정이 됩니다. 수준은 택시 왕복 비용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사고가 나는 거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용자 운전 중 사고 발생 시에 이 사고 비용은 또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일단 사고가 나면 안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예. 24시간 콜센터로 먼저 접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고 비용은 차량 처음에 최초에 예약을 하실 때 진행하셨던 차량 손해 보험금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차량 손해 액수에 관계없이 이제 선택하신 보험의 면책금 범위 내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앱을 통해서 결제를 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네. 이럴 때 무슨 전화를 통해서 무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카쉐어링은 앱을 기반으로 하는 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결제는 반드시 예약 및 결제는 반드시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는 미성년자나 운전면허가 없는 분들의 악의용을 이용한 불상사를 막기 위함이고요. 다만 전화로 회원 가입과 이제 차량 예약 절차 등은 저희가 24시간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의를 하시면 언제든지 편리하게 응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쉐어링 이용하는 고연령의 이용자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궁금한 점은 전화를 통해서 물어볼 수가 네. 있지만 어쨌든 결제나 모든 방법은 앱을 통해서 된다는 그런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영상 속에 그 이용자분도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용자가 나눔카를 운행을 한 이후에 뒤늦게 자동차의 결함을 발견했어요. 이럴 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카쉐어링 자체가 무인 대차 시스템입니다. 때문에 그쪽에는 이제 현장에는 직원이 없고요. 차량만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탑승하시기 전에 차량을 외관을 한번 훑어봐 주시고 이제 점검을 해주시는 좀 수고로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차량의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행을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진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즉시 그 차량 교체 및 대차 다른 서비스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제가 문제가 있어요 라고 전화를 드리면 그 차는 좀 사용하실 수 어렵겠습니다 할 네. 경우에는 다른 차로 배차를 네네, 해주신다는 맞습니다. 그런 의미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처음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 물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은 했지만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영상을 가이드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모아봤는데요.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카드는 본네트 왼쪽에 이렇게 카드가 끼워져 있습니다. 이름은 우선 이전 사용자가 주유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핸드폰,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주유량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주유가 50% 이하면 차량을 반납하기 이전에 그 사용자에게 주유를 해달라고 저희가 푸시 알람을 보냅니다. 그래도 주유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여기 왼쪽에 있는 주유카드로 주유를 하시면 됩니다. 기름값은 이 주행이 완료된 이후에 이 사용자가 주행한 거리만큼 비례해서 가격이 청구되고요. 이 차종마다 가격이 다른데 지금 대부분 준준형 경우에는 1km당 160원에서 180원 정도 주유비가 청구됩니다. 저희가 이 차를 반납하기 이전에 세차를 해주시면 이 10,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용하실 때 조금 더 저렴하게 차를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팁보다 좀 당부드릴 사항이 있다면, 차량을 타기 전에는 이전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외관이라든지 차량 상태를 반드시 꼼꼼히 체크한 이후에 차량을 이용해 주시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고객센터 통해서 차량 고장난 점을 알려주시면 다른 차로 바로 대여해 드립니다. 반납 시간까지 예를 들어
12시 반납이라면 12시 이전 1시간 안에 반납해야 할 장소에 차를 두고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반납 완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반납이 되고, 지금 스마트폰의 GPS 위치와 차량의 GPS 위치가 100m 이하일 경우에는 반납이 완료됩니다. 앱을 실행해주세요. 이용을 시작할 시간과 반납할 시간을 지정하고 장소를 선택해주세요. 원하는 그린카를 고른 후 결제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그린존을 찾아가 볼까요? 예약한 그린존의 위치를 확인해주세요. 그린존에 도착했네요. 탑승하기 전 차에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만약 이상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 전송해주세요. 이제 출발해볼까요? 연료가 부족할 땐 주유카드로 4분의 1 이상 연료를 채워주세요. 네. 좀 전에 영상을 보니까 그 청소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10,000원 쿠폰을 적립해준다. 네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냥.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 3회 저희가 전문 업체를 통해서 세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무인 대차 시스템이다 보니까 바로 이전 고객이 차량을 깨끗하지 못하게 이용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이용자가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셀프 세차를 진행을 하시고 그 인증 사진을 저희 측으로 송부를 해주시면은 다음 예약건에 이용하실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번 사용하신 분이 무척 깨끗하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 내가 딱 볼 때, 이거는 깨끗하게 난 세차를 했다고 거짓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럼 밖에서 그 차 사진을 갖다 딱 찍어서 나 이거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라고 거짓말로 올리게 되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네. 이제 저희는 그런 차원을 방지하고자 네. 이제 직접 세차를 진행하시는 그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업로드를 해주셔야 저희가 확인 후에, 그리고 이제 이용하신 다음에 또 그 다음 고객에게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서 차량 청결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기계를 들어갈 때는 사실 그걸 네. 본인이 나와서 그 사진을 찍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사실은 그럴 때는 불가능하고 그냥 셀프 세차를 통해서 찍는 거가 정답이 될까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면 다 찍을 수 있습니다. 그건 직원분들께 의뢰를 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죠. 네. 10,000원이 걸린 네, 일인데요. 맞습니다. 네, 10,000원을 위해서라면 주위 분들을 이용하셔서 셀프 세차를 하시든 아니면 기계 세차를 하시든 10,000원 쿠폰을 받으시면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에겐 이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청과 업체 측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무엇보다 이 나눔카를 사용하는 고객들, 즉 시민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눔카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보세요? 네. 서울시에 나눔카라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차 없는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자는 건데 만약에 그 근처에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용해 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뭐 근처에 있으면 네. 부담 없이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네, 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이용한 적은 없고요. 예. 혹시 나눔카를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네. 나눔카가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저 나눔카를 이용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 방법 좀 알려주세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어른들 명의를 가지고 하고선 이용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있는 건가요? 네, 그럼 이 자리에 직접 나눔카를 사용해 보신 분을 모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도대체 나눔카 어떤 계기로 사용하게 되셨나요? 그 업무나 여행 때문에 렌트카를 많이 원래부터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나눔카 서비스 진행한다는 걸 이야기 듣고, 그래서 이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해서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어서 이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제 또래 친구들은 이제 나눔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저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래 분들은 나눔카를 사용하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네. 휴대폰으로 이렇게 다 진행을 할 수 있어서 편하고, 그리고 가장 편했던 거는 이제 저희 집 주차장이 그린존이어가지고 이제 바로
이렇게 배차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집 앞에서 사용하는 직접 고객이 계시네요. 네네네. 그 택시하고 비교해서 혹시 좋은 점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유를 해야 될 곳이 많았을 때는 사실 나눔카를 이용하기 정말 편한 것 같고요. 그래서 중간에 경유해서 친구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는 경우에 나눔카가 편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짐이 많았을 때 이럴 때는 사실 나눔카의 장점이 십분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근데 혹시 불편한 점도 혹시 있으셨나요? 특별히 불편한 거는 저도 느끼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주유 같은 게 이제 어쩌면 조금 절차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주유 카드가 있고 하이패스 카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아직은 잘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네. 내부에 그럼 주유 카드도 있고 하이패스 카드도 있는 건가요? 네. 아, 제가 주유 카드는 어디 있는지 아는데 하이패스 카드는 또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일단 카쉐어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반납을 하실 때 이제 차량 주유를 본인의 카드를 통해서 직접 다 주유를 하시고 반납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카쉐어링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내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유 카드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그 카드를 이용해서 주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비용은 이제 10,000원을 내던 10만 원을 내던 그건 회사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특정 차량을 몇 킬로 주행을 하셨느냐에 따라서 그 요금이 추후에 다시 한번 정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렌트카 경우에는 본인이 돈을 내야 되는 그렇죠. 일반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지점에 가셔서 차량을 빌리신 다음에 풀로 받으셨을 경우에는 풀탱크로 다시 반납을 하시는 시스템이고, 그럼 그렇죠. 반만 채워져 있으면 반만 넣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반의 그 시점을 어떻게 맞추나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더 넘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로 이제 대여를 해줍니다. 풀로 대여를 해주고 이제 반납을 하실 때는 풀 충전을 하셔서 반납을 하시거나 그렇지 못하실 경우에는 그만큼의 비용을 렌터카 업체에 내시는 거죠. 향후 정말 이런 점은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부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시스템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식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개선 사항이라고 하면 그 차량 수나 아니면 지역 등이 많아져서 나눔카가 활성화돼서 좀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네. 대체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는 상태네요. 네, 특히 저 같은 이제 차가 없는 사람에게는 차가 없으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말 잘 이용하는. 네. 이렇게 또 차량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환경이나 기타 다른 경제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선별하셔서 고객분들도 잘 이용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여기에 아직 사용해 보진 않으셨어요. 근데 나눔카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일반인으로서 생각하시는 나눔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저한테 받아들였던 이미지는 카풀의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 제가 알고 있는 카풀의 의미란 목적지가 동일하거나 같은 방향인 운전자들이 한 대의 승용차를 이용해서 같이 합석해서 그 목적지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 다른. 어떻게 된 건가요? 카풀이 나눔카하고 동일한 개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도 이 점이 궁금한데요. 그 개념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카쉐어링은 차량을 본인이 예약을 하셔서 본인이 주도하에 운전을 해서 이동하는 그런 교통수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동 방향이 같거나 어떻게 보면 비영리적인 이동 패턴을 많이 보이시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반인들은 카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카쉐어링이라는 거는 차를 함께 나눠 탄다. 그러니까 나눔카 그 의미고, 카풀이라는 것은 차를 함께 다 채워서 간다라는 의미죠. 근데 일반인들 하면 이상하게 저도 처음 나눔카를 딱 들었을 때 차를 다 태워서 간다는 카풀의 이미지가 딱 떠올랐었어요. 말 그대로 사전적 용어로 해서 카쉐어링, 차량을 나눈다 하면
이용하지 않는 시간을 같이 나눈다는 걸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아, 이용하지 네. 않는다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평소에 이용하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지만 차량이 필요한 시간은 언제든지 있고요. 그런 시간에 특정 차량을 이제 다른 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제가 이용을 하는 그런 서비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혹시 이 나눔카 업체에서는 카풀의 이미지로서도 나눔카를 이용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저도 사실은 카풀의 이미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혼동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는데, 네, 얼마 전에 차를 빌려서 사용해 보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에 대한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그 작년 겨울에 친구들이랑 그 강릉에 여행을 갔던 적이 있는데 거의 근처 강릉역에서 렌터카를 한번 빌린 적이 있었어요. 렌터카를 빌리셨어요? 네. 근데 과정이 나눔카보다는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네. 직접 지점에 가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또 거기에서 뭐 보험 시스템 이런 걸 아직 저는 잘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가입했기 때문에 좀 보호자도 없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복잡했던 것 같고. 아, 그러세요? 네네. 그리고 다시 자기가 주유를 그만큼 채워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어요. 렌터카의 경우에는 기름을 그대로, 기름을, 예, 그리고 직접 가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또 한번 결제를 하고 차량을 이용했다고 들었어요. 친구가 나눔카를 한번 빌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 나눔카를, 예. 나눔카는 상당히 과정이 되게 단순하고 네. 스마트폰 상에서만 이루어져서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세대들은 그게 더 훨씬 더 편하게 네. 느껴지셨다는 네. 말씀이죠. 근데 이게 정말 헷갈리는데요. 그 나눔카가 어디는 나눔카고 지금 말씀하셨던 건 이제 지방에서 나눔카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지방도 나눔카인지 아니면 뭐 서울만 나눔카인지 이 나눔카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냥 카쉐어링인지 나눔카인지 이런 구분이 되게 모호해요.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눔카라는 거는 카쉐어링, 그러니까 차량 공유 사업에 그 서울시에만 특화된 브랜드 네임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처음 이 차량 공유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걸 좀 약간 이슈화시키고 이제 주민들께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은 똑같은 카쉐어링 사업이긴 하지만 서울 지역의 카쉐어링 사업만 나눔카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네. 다른 지방에서는 그냥 카쉐어링이나 뭐 차량 공유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윤명님께서 사용하신 부분은 나눔카가 아니라 그냥 카쉐어링을 사용하셨다고 볼 수 있네요. 네, 근데 서울 시민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눔카라고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요금 체계나 기타 어떤 그 운영 체계들은 다 나눔카나 카쉐어링이나 다 똑같이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짧은 시간 내에 갔다 올 수 있는 좀 더 짧게 세분화돼서 이용자들이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렌터카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로 집 앞에 스팟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그냥 내 차처럼 편하게 그 현장에서 예약을 하고 바로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조금 그 용어상의 그런 것도 굉장히 혼동이 있었는데요. 오늘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런 그 혼동하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업체 측과 구청 측에서 준비한 무슨 홍보 활동이 있은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구청 측에서 좀 홍보 활동이 뭐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홍보 방법으로는 브로셔라고 하죠. 이제 그런 팜플렛 같은 거를 제작을 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뭐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이라든가 어떤 이제 축제 마당 같은 데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구청 입장에서 오늘 토론회가 되게 의미 있었던 게 저희가 이제 그동안 나눔카 카쉐어링 사업을 홍보할 때는 렌트카와는 많이 비교를 해서 홍보를 해드렸어요. 근데 사실상 카풀과는 그 비교 홍보를 많이 안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본적으로 이제 카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영리, 이제
그 마음만 그 방향이 같고 좀 마음이 맞는 그런 시민들끼리 자유롭게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홍보를 조금 놓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후에 저희가 무슨 홍보물을 만들다거나 네네. 할 때에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넣어서 할 수 있는 오늘 좋은 팁을 얻어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PD지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카풀하고 카쉐어링이 굉장히 헷갈렸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짚어주시면 소비자들도 네, 조금 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어떤 홍보 활동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차량 내에 저희 회사의 브랜드는 이제 스티커를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눔카 스티커는 또 별도로 또 부착이 되어 있고요. 네. 그걸 또 통해서 고객들이 이용하면서 서로 커뮤니티 같은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홍보를 통하고 또 이제 연말에 뭐 저희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공유서울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카쉐어링 나눔카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요번 시간에는 또 특화된 제도가 이 나눔카에 굉장히 많죠. 그 나눔카 알고 쓰면 좋다. 이 뭐 나눔카에 특화된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특히나 그 내 집 앞 주차장 아까 또 이용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내 집 앞 주차장에서 편리하게 나눔카를 이용하는 그런 곳이 점차로 늘어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거 어떤 절차로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히 그 절차를 갖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절차를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관할구청에 그러니까 자기 이제 집이나 위치를 하고 싶은 주차장에 소지하고 있는 그 관할구청의 교통행정과 저희 성북구청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 가셔서 나눔카 배차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아, 네. 이제 구청에서 그 의견을 수합을 해서 시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제 현장을 좀 방문하고 또 거기 이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좀 검토한 후에 이제 그 다음에 나눔카 차량을 배차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개인으로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세요? 가능하십니다. 오, 네. 오늘 또 처음 네. 듣는 정보네요. 네, 네. 그리고 고객을 위한 그 업체의 특화된 제도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카쉐어링은 처음에 빌렸던 장소로 반납을 하는 왕복 시스템이 기본입니다. 택시와는 좀 다른 패턴이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편도 서비스, 최초에 예약을 하실 때 처음에 빌렸던 장소 말고 다른 곳으로 반납을 하시고자 하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편도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린존 편도가 있고 프리존 편도가 있습니다. 네. 스팟을 저희가 그 지점에만 그린존이라고 하고요. 네. 서울에 약 800개소가 저희가 꽤 그린존이 많이 운영되고 있네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원하시는 그린존을 선택을 하셔서 이쪽에 반납을 하겠다라고 그쪽으로 반납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이용하신 후에 내 집 앞에 반납을 하겠다 같은 경우에는 프리존 편도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원하시는 지역을 주소를 찍고 사전에 예약만 하시면은 언제든지 편리하게 편도 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도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존은 이제 그 지점에서 운영하는 곳을 본인이 찍어서 네. 선택을 하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프리존은 내가 원하는 장소 어디라도 그냥 반납이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예, 정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어떤 제도든지 늘 문제점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얼마 전에 그 미성년자가 부모님 명의를 도용해서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크게 난 그런 그 경우가 있었어요. 나눔카의 경우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나요? 아, 네.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사실도 이제 저희도 사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경찰청의 자료를 협조해서 받아봤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2013년도 저희 서울시의 나눔카 사업이 진행된 이후론 그렇게 미성년자 또는 이제 명의 도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한 건도 없었어요. 네,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네, 일반 네. 렌트카와 다르게 이제 그런 거를 저희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아까 저희 이제 업체 대표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처음 회원 가입 시부터 뭐 실명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인증 절차를 받고 있고요. 또 이러한 예약할 때 실시간으로 경찰청에 운전면허 진위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사전에 아예 조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업체 측에서 그러니까 보안점을 마련했다는 말씀이 네, 지금 구청 측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 3중 보안 시스템이 돼 있다라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솔직히 여기서 아직도 궁금한데요. 제가 만약에 미성년자예요. 엄마의 그 저기를 빌려서 그 주민등록증을 빌려서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명백하게 그 명의 도용은 그 개인의 범죄입니다. 아,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긴 그렇기 하죠. 때문에 네네네. 아무리 저희가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 그렇죠. 서비스이기 예, 때문에 예. 그런 것들까지는 저희가 사전에 대처하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아,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죠. 예,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서 네네. 저희 인증 체계를 점점 강화하고 있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 네. 면허 정보, 그리고 결제 정보, 명의가 모두 같아야 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금 도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3중을 하다 보니 네. 조금 훨씬 더 철저하게 한다는 저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극구하겠다는 부분까지는 그렇죠, 예. 시청자들의 많은 어떠한 그 의식적인 변화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범죄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 이상 지금 그렇죠. 그 시스템 상으로는 좀 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래도 굉장히 다행스럽게 여겨지네요. 그래도 여태까지 5년이 됐는데 한 번도 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운영하시다 보면 접수되는 그 고객 불만 사항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제일 많이 접수되는 불만 사항이 뭔지 또 그에 따른 대책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무인 대차 시스템이기 때문에 차량 청결과 직결된 문제들이 가장 접수가 많이 됩니다. 그런가요? 네. 예를 들어 바로 저희가 물론 주마다 한 2, 3회 정도, 3회 정도에 저희가 차량 청소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사용자가 좀 깨끗하지 못하게 사용하고 반납하시면 이후 사용자께서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접수를 통해서 궤도를 통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드리고 이제 시스템 보완하면서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혹시나 이제 제가 딱 사용하러 갔어요. 네. 근데 지저분해요. 네네. 그래서 먼저 번 사용자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불만을 제기를 했어요. 네네네. 그러면 그 먼저 번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벌칙이나 뭐 페널티 같은 것들도 있나요? 네. 예, 이용하시고자 하는 고객이 차량 상태를 보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네. 이전 사용자에게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네. 그분에게는 이제 약간의 페널티를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신고를 한 사람한테는 어떤 보상을 따르나요? 그만한 페널티가 또 그분에게는 저희가 보상으로 아, 네, 그런가요? 거죠. 그 페널티가 네. 그 신고한 분한테 오게 네, 된다는 네,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아, 이런 꿀팁이 오늘 처음 아신 사항 아닌가요? 네, 집에 가셔서 또 사용하실 때 잘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패널분들 모시고 나눔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참여하셔서 하고 싶으신 또 말씀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뭐 궁금한 점, 기타 모든 점이라도 여기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오정원 선생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나눔카와 카쉐어링과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네, 나눔카와 카쉐어링은 같은, 아, 그렇죠. 그것도 다른 부분이죠. 저는 네, 같은 거라고만 생각을 네, 하고 네, 있었거든요. 저도 예. 근데 이제 서울 지역에 특화된 브랜딩이라는 걸 처음 알았고요. 네. 그래서 또 하나를 배우고 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좋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나눔카 꿀팁 예, 꼭 활용해서 신고도 열심히 하고 예,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또, 예, 유명은 또, 저희님은 뭐 또 오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뭐 있으실까요? 평소에 나눔카를 빌려만 받지 뭐 이런 제도와 상세한 뭐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저도 처음 듣거든요. 그만큼 홍보도 더 되고 앞으로 나눔카가 좀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더 네. 널리 알려져서. 네, 흥해라, 흥. 네,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요. 예, 구청 측에서. 예. 저는 이제 향후에 이 나눔카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될, 또 이용하시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감히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눔카는 굉장히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또 환경 친화적인 공유 서비스입니다. 네, 그 말씀 도중에 나왔지만 이 나눔카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는 분들 간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이용을 하실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비록 내 차는 아니지만 내 차보다 더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의식을 갖고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여라도 이제 저희가 뭐 스마트 앱을 이용한다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앞서 설명과 같이 굉장히 편리하고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까이에 있는 나눔카 한 번씩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주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나눔카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와 제도를 마련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눔카 서비스는 업체는 물론 이제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제가 서울시와 이제 각 구청 담당자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저희가 매출의 일정 부분을 저희가 사회적 기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어떤 쪽으로? 저희가 대여 건수 기준으로 이제 월 건마다 이제 20원씩 저희가 이제 그 내용 비용을 저희가 모아놔서 연에 1회 정도 이제 다양한 사회적 기부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 복지재단과 함께 이제 홀로 지내 계시는 이제 독거노인분들 여름나기 물품 같은 서비스들을 구매를 해서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을 직접 섭외를 하고 직접 패킹을 하고 찾아뵙고 그 안내드리고 인사드리고 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회적 기구로 같은 좋은 기류로 같이 하는 그런 나눔카 서비스가 앞으로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궁금한데요. 어찌 됐던 이게 이윤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과연 이 벌어들이는 돈을 그 업체가 다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구청 측에서도 이윤을 어떤 부분을 가져오는 건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궁금해요. 어떠신가요? 구청 측에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민간 이제 이거는 그냥 경제 활동이다 보니까 민간 기업에서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사실 직접적인 이윤을 갖는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저희 업체 측에서 설명해 주셨듯이 그 일정 적립되는 기금으로 그게 이제 주민들께 돌아가는 거가 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겠네요. 그러면 나눔카를 어쨌든 많이 이용할수록 일정 부분은 또 주민들한테 환원이 된다는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네. 시청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나눔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조금 궁금증이 해결되시고 또 이용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더운 여름 잘 나시고 이 제도 잘 활용하셔서 생활에 편익을 도모하시고 여러분들 생활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